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면 뭐 설비라든지 뭐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3차원화 시켜서 시뮬레이션을 해본다든지 아니면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하는 목적으로 많이 활용을 했던 것들이 실세계에 있는 도시를 가상화 도시를 만들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예측을 해보고 관제를 하고. 떠오르는 거는 이거는 구도심보다는 신도시 개발할 때 좋은 것 같아요. 공장주 개발한다거나 가상의 수익값을 줘서 네. 그 해당 시간만큼의 그 수익값을 이제 제공하게 되면은 어디 지역의 하청이 범람한다는 것을 나타낼 수가 있고 바람에 대한 풍속이나 풍향을 지정을 하고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영역을 지정 후에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리게 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바람이 어디서 어떻게 불고 어느 지역에서 바람의 강도가 세지고 하는 것. 저기 세네요. 노란 거에 네, 대해서. 맞아요. 얘는 이제 도시 숲 시뮬레이션이라고 해서 특정 택지 개발을 할 때 해당 이제 기상 정보와 해당 영역을 제가 지정하고 이 안에 도시 숲을 내가 어떻게 조성을 하겠다. 제가 직접 건물들을 배치시키고 아까 심시트 말씀하셨던 그러니까요. 것처럼 네, 이렇게 아. 음영을 이렇게 네.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얘는 이제 지하 시설물입니다. 근데 마치 위에 다 올라와 있는 것처럼 투명하게 보이는 거죠? 네, 이렇게 투명하게 처리해서 보이는 것들이고요. 실내까지 같이 표현이 돼. 이게 LED 4레벨. 4단계? 네. 오. 일단 지도 좋아하는 사람으로선 눈이 즐겁네요. 아, 지도? 네, 아주 즐거운 정보들이 많아서. 지도 보는데? 저거만 봐도 별 좋을 것 같은데. 네. 네, 김시덕 박사와 함께 떠나는 도시 야사. 오늘도 여러분이 계신 그곳의 이야기 재밌게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도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도시로 찾아가는 김시덕입니다. 네, 박사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랜만이십니다. 지난번에 이제 정프로님이 살짝 자리를 비우셨을 때 제가 약 2화 정도 도시 그랬죠. 여행을 한번 따라가 봤는데요. 사실 쭉 따라가던 분보다 제가 굉장히 자꾸 삼천포 빠지고 막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프로 데리고 와라. 근데 제가 오늘 정프로님 살짝 이렇게 미루고 오늘 같이 특집이에요. 그것도 그러게요. 예, 특집인데 제가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사실 좀 걱정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박사님이 함께 이렇게 리드해 주신다고 들었어요. 그 도시 여행을. 그러게 말입니다. 네. 오늘 뭐 미리 말씀드리면 LX 국토정보공사에서 네. 관계자분들이 나오셨는데 제가 평소에 정말 잘 이용하고 있는 지적도 그리고 각종 공간 정보에 대해서 평소에 궁금한 게 많았거든요. 네. 근데 그 정보를 포함해서 특히 요즘에 이 공사 측에서 밀고 계신 각종 사업들에 대한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큽니다. 네, 오늘 특집 도시 야사로 꾸며 볼 텐데요. 사실 도시 야사가 뭐 옛날 이야기뿐만 아니라 과거를 통해서 미래 도시를 우리가 좀 상상 예측을 해보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특집답게 도시의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래서 특별한 게스트 한 분을 모셔봤습니다. LX 한국국토정보공사의 박청 차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사장님. 이제 LX 한국국토정보공사. 아니 어떤 일하는 곳인지부터 그러니까 LX가 뭡니까? 소개해 주세요. 예. LX는 이제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예전 이제 대한지적공사가 그렇죠. 전신이었고요. 네. 대한지적공사 때 이제 주된 업무는 측량업을 하는 게 주된 업무입니다. 이제 측량. 각종 이제 재산권의 땅의 바운더리와 경계들을 직접 측량을 해서 그걸 이제 인정을 시켜드리고 측량에 대한 바운더리를 정보를 제공해드리는 게 주된 역할이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측량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들이 이제 공간화가 이루어지고 네. 공간 정보화가 되어지면서 저희 이제 대한지적공사도 사명을 변경해서 한국국토정보공사라는 사명을 변경 후에 이제 공간 정보와 관련된 업무들도 같이 함께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LX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과거 대한지적공사.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지적하면은 이렇게 어감이 너 이렇게 지적하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정보 이러니까 뭔가 되게 직관적으로 토지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우리가 알 수 있고 관련한 정보를 정리하고 만들어 주시고 하는 그렇죠. 데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지적 답사하는 사람끼리 얘기하는 건데 네. 그 지적이 맞다고 말하는 게 그 땅의 성격을 지적해 주는 거라서 아, 요거는 어떤 요 필지는 땅이나. 무슨 성격이 있고 하는 거를 지적해 준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외우긴 합니다. 네. 38년에 조선 지적협회라는 게 만들어졌고 네. 그게 해방되고 나서 대한지적협회가 됐다가 77년에 대한지적공사가 됐고 언제 이름 바꿨죠? 그래서 저희가 대략 2015년에 이제 네. 한국국토정보공사로 네. 사명을 변경을 했습니다. 왜 바꾸셨습니까?
그 지적도도 마찬가지로 위치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해당 내가 가지고 있는 땅에 대한 경계와 그게 전부 다 이제 위치 정보화가 되어져서 XY라는 정보값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정보들을 이제 활용에 대한 니즈들이 아주 급속도로 증가를 했었죠. 그 국가에서 저희가 NSDI라고 95년부터 이제 그 NSDI 사업을 하면서 전자지도를 만들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최초 전자지도를 만들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그건 이제 그 개인의 소유의 필지 정보가 아니고 그 지형적인 요소인 거죠. 땅의 소유권과는 무관한 형태의 지형 베이스의 이제 지도들이 만들어졌고 기본 지형도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 지형도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수치지도나 이런 것들 다 지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이제 데이터들이 결국에는 이제 개인의 재산과 용도와 이런 것들 다 엮어져서 하나의 데이터적 가치가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저희 그 한국국토정보공사도 이렇게 저희가 측량을 하고 만들어지는 데이터들을 활용하고 응용하기 위해서 이제 공간정보 업무 영역으로 저희가 더 확대해서 일들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이 공간정보라는 걸 말하자면 위도 경도 말고 3차원적 정보로 이해하면 될까요? 다 포함이죠. 위경도와 이제 XY라는 정보 포함해서 이제 보통 G밸류라고 높이값 값이 다 포함되는 심지어는 이제 지하까지 같이 포함이 되는 것들을 전부 다 이제 공간정보로 보통 얘기를 하죠. 필지의 공중과 지하와 위치까지. 모든 것을 다. 네, 맞습니다. 네. 자, LX 한국국토정보공사 저희가 원래 뭐 이게 회사 얘기를 막 길게 하려고 박정희 차장님을 모신 건 아니고요. 오늘은 정말 도시의 미래를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잖아요, 차장님. 네. 네. 키워드가 하나 있어요. 디지털 트윈. 네. 이거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이미 이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면 그 사실은 이제 그 보통 인더스트리 쪽에서 훨씬 더 많이 응용을 하고 계셨었어요. 네. 뭐 설비라든지 그럼 자기 뭐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3차원화 시켜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비에서 발생하고 있던 다양한 정보들을 가지고 뭐 시뮬레이션을 해본다든지 아니면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하는 목적으로 많이 활용을 했던 것들이 이제 시티 쪽으로 많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시티에 대한 개념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고 이제 도시 내에서도 동일하게 디지털 팀이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도시를 실세계에 있는 도시를 가상화 도시를 만들어서 인더스트리 쪽에서 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센서 정보라든지 그럼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예측을 해보고 관제를 하고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많이 진행이 되어져 왔었고요. 네. 그래서 저희 이제 그 LX도 제가 지금 디지털 트윈 처 소속인데요. 이제 업무 부서를 만들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디지털 트윈을 해보자라고 트라이를 했고 저희가 전주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이걸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주라는 거는 이제 공사가 있는 곳이기도 한 거죠. 네, 맞습니다. 시범 사업 하시기 좋은.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혁신 도시이기 때문에 좀 더 처음부터 같이 들어가시기 좋았을 거라 생각도 들고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전주시 지역을 전역을 일단 외형을 만들어야 되니까 외형을 전부 다 이제 측량을 하고 이제 뭐 항공 측량을 하고 다 해서 3차원 모델링을 다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특정 일부 건물들이 표현한 형태들을 보통 이제 레벨별로 좀 다르게 얘기를 하거든요. 뭐 레벨 오브 디테일이라고 해서 LOD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LOD 1부터 LOD 4까지에 대한 표현 형식들이 있습니다. 네. LOD 1은 이제 박스형 형태의 건물이고 LOD 4까지 가면 이제 실내까지 다 표현이 되어지는 형태들인데요. 얼마나 구체적으로 표현하냐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주시 전역을 2.5 레벨이라고 해야지 이제 옥탑까지 표현이 되어지는 그리고 외형, 텍스처가 다 펴져 있는 형태로 전주시 전역을 구축을 했고 특정 랜드마크성 건물들은 LOD4로 다 만들어서 저희 플랫폼에 현재 탑재를 해서 그걸 베이스로 이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하기 위한 서비스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혹시 볼 수 있나요? 네. 전주시 표현한 그 궁금하네요. 그 주문 궁금하네요. 2.5단계고 일부 건물 같은 경우에는 4단계까지 표현이 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좀 구현이 되고 있는지. 지금 딱 떠오르는 이미지는 지도 어플리케이션에서 가끔씩 3차원으로 지도 보여주는 서비스 있잖아요. 구글어스라든지. 그렇죠. 네네. 보도록 지금 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이 이제 그 전주시 지역은 아닌데요. 네네. 잠깐 조금씩 스킵을 하면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뭐 세종인가요? 네. 앞서 이렇게 보여드렸던 부분이 아니구나. 이제 LOD1이라는 형태의 이제 건물 모형입니다. 네. 이 LOD1 데이터는 보통 이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LOD1 데이터들은 이제 전국으로 다 저희가 구축을 해둔 상태고요. 네.
여기 보시는 게 세종인데요. 네. 예, 세종 좀 청사죠. 예, 청사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옥탑 같은 것들도 표현이 되어져 있고 이제 텍스처링이 다 입혀져 있죠. 비행기 위에서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근데 아까 말씀 중에 설명 중에 네. 항공 사진을 찍으셨다고 했는데 네네. 위성 사진으로는 안 되나 봐요. 이 표현이. 위성 사진으로 하면 해상도의 너무 한계 멀어. 때문에 좀 아무래도 항공으로. 네네. 요즘 항공 촬영을 하는 게 의미가 있군요. 그런 부분에서. 네, 보통 저희가 수치 지도를 만들 때에도 보통 항공 사진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밑에 라이더 스캐닝 장비를 달아서 라이더로. 네, 항공 사진 측량을 해가지고 이거 지도를 만드시는 이렇게 도화사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지도 라인을 그리고 하나씩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지금 표현된 건가요? 네네. 얘는 이제 너무 다시 실사 한번 같은데요? 얘는 이제 그 스캐닝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라고 하는데 그 차량에 스캐닝 장비를 달아서 예. 이제 가면서 끓는 거죠. 이렇게 끓여서 이제 다 점으로 이루어져 있는 데이터들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빙빙 돌면서 차 위에서. 네네. 네. 그런 스캐닝 데이터들이고요. 얘는 이제 드론으로 찍은 데이터들입니다. 마찬가지로 드론에 이제 카메라와 이제 라이다를 달아서 이렇게 스캐닝을 해서 이제 뽑아내는 거죠. 얘가 뭐 진주의 진주성 데이터를 뽑아내서 만든 데이터들이고요. 그 여러 이건 진짜 사진이죠? 이것도 만들어 네네. 있는 요 거예요? 바닥에 깔려 있는 건 영상 데이터고요. 건물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다 만든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진짜 이제 그냥 사진 같은데요?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나무 같은 거라든지 가로수라든지 교통 시설물들, 네. 뭐 가로등들, 전봇대 이런 이제 시설물들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보통 지자체들이 이런 데이터들을 관리들을 하세요. 근데 그냥 포인트로만 관리를 하시죠. X, Y 포인트로만 관리를 하시던지 아니면 그냥 이제 위치 정보가 없이 텍스트로만 관리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포인트 정보들을 이제 그 가로수에 대한 가로수를 관리를 한다라고 한다면 뭐 가로수에 대한 수종이라든지 이런 영역대 정보들을 같이 엮어가지고 이런 라이브러리라고 하거든요. 요 나무 하나를 이제 같이 배치를 시켜주는 거죠. 이렇게 나무 하나하나를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거군요. 네네. 나무,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을 라이브러리를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교통 라이브러리, 뭐 나무도 마찬가지고 전봇대도 마찬가지고 신호등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도 같이 저희가 이제 구축을 해서 네. 이렇게 탑재를 해 두고 있는 상태고요. 얘는 이제 지하 시설물입니다. 근데 마치 위에 다 올라와 있는 것처럼 투명하게 보이는 거죠? 네, 이렇게 투명하게 처리해서 보이는 것들이고요. 이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실내까지 같이 표현이 된 이게 LED 4렙의 4단계? 네. 그러니까 전주 시청인데요. 네. 이건 아마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복합적으로 존재할 거고 뭘 보고 싶을 때마다 이제 지하를 보고 싶을 때는 네, 맞습니다. 지하 부각된다거나. 네, 맞습니다. 네. 와. 전주시청. 네, 전주시청의 이제 1층부터 이제 층별로 다 올려놨는데요. 얘는 이제 그런 이제 그 국가 기반 시설들. 얘가 아마 그 오송역 네, 쪽에 아마 호남서 설 갈라지는 거고요. 쪽. 네. 그리고 이런 이제 여기 에코델타 시티에 대한 조감도입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미리 계획한 조감도 자체를 올려서 에이전시 투비를 이제 같이 볼 수도 있고. 확실히 사업 실제로 하시기에는 신도시 들어가시는 게 좋겠어요. 네. 좀 같이 해버리면 되니까. 네,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상으로 만들어서 뭐 일조라든지 바람의 도심 바람 같은 경우에도 뭐 많이 발생을 하면 그렇죠, 안 되기 그렇죠. 때문에 배치를 다르게 한다든지 그렇죠. 이런 것 사전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거죠. 예전에 건물 막 지어가지고 바람만 막히고 네, 맞습니다. 열섬 현상 나고.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결국에는 이제 이런 3차원화가 되어져 있는 데이터가 존재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기존에도 이런 게 시뮬레이션이 있긴 했잖아요. 예를 들어 도시 바람을 조사하기 위한 시뮬레이션이라든지.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총합화되는 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죠. 이제 그 시뮬레이션 하는 형태들은 여러 가지가 존재를 하겠죠. 이건 3차원화해서 시뮬레이션 하는 것들도 있을 테고 굳이 3차원화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방법들이 있을 텐데 저희의 목적은 이제 종합적인 시뮬레이션 형태 돌릴 수 있는 구조들을 많이 만들어서 좀 범용적으로 지자체들을 활용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하자라는 게 저희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많이들 쓰이는 시뮬레이션들을 많이 탑재를 해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람길이라든지 일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의 시뮬레이션, 뭐 지하 시설물, 네네. 파이프라든지. 네, 맞습니다. 처음에 이 디지털 트윈 사업을 시작하게 된 뭔가 이 공사에 계기가 있었나요? 그게 사실 디지털 트윈 산업이 이제 좀 이슈화가 되기 전에는 아마 빅데이터라든지 그쪽으로 많이 이슈화가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IT 기술 신기술들이 나타나게 되면은 보통
이 신기술을 빠르게 도입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하십니다. 저희가 이제 DT 사업을 하기 전에는 보통 빅데이터 사업을 많이 했었고요. 그 이외에 이제 트렌드 뭐 기술적인 트렌드라든지 혹은 이제 정부 정책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이제 스마트 시티나 디지털 팀들이 언급이 되어졌었고 사전에 우리가 먼저 트라이를 해보면서 이런 서비스를 하기 위한 이제 시도를 진행을 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시도가 한국에서 처음 이루어진 건 거죠. 처음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이제 전국 규모로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전국 베이스로 이렇게 서비스를 하는 사례는 아마 일단은 저희가 처음일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전에 지자체 단위라든지 하는 사례는 좀 있었나요? 네, 있습니다. 그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 S맵이라는 서비스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로 업무에도 활용을 하시는데 보통 도시 경관의 심의를 하실 때 심의자들이 이제 그 계획된 그 설계 그 가상 설계 이제 건물들을 올려놓고 이제 일조를 어떻게 띄워가지고 경관이 어떻게 나올 건지를 직접 현장에 가지 않고 3차원상에서 활용을 하신다든지 이렇게 활용을 하고 계시고요. 인천도 이제 그 2차원 베이스를 3차원으로 다 전환을 해서 이런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확실히 지금 제공하시는 서비스 디지털 트윈 사업에 비하면 제한적이네요. 목적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서비스들은 있는데 제가 일단 서울시에는 제가 업무적으로 활용하고 계신 부분은 그런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도시 계획을 짤 때 이 시뮬레이션의 경우에는 굉장히 여러모로 도움이 많이 좀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게 뭐 도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제 필지 그 택지가 먼저 조성이 될 테고 네. 택지에 가상의 택지를 올려놓고 이제 설계 도면 같은 것들을 받아서 3차원화 시켜서 미리 올려놓은 다음에 이제 실제 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람길이나 일조나 미세먼지나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다 엮어서 사전에 먼저 돌려볼 수 있는 거죠. 네. 박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까지 쭉 여러 가지 도시 계획을 늘 과거부터 쭉 봐 오셨잖아요. 이런 그 디지털 트윈 같은 시뮬레이션은 어떤 부분에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그 지금 이미 뭐 제가 질문 중에 제 의견을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제 질문 중에 이미 좀 생각이 들어 있는데 확실히 이렇게 총체적으로 보는 시도가 없었기 때문에 단순하게 바람길은 바람길, 무슨 논문 찾아보면 나오는 그런 정도였지. 모든 정보가 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한 땅에 대해서 다 볼 수 있는 건 확실히 획기적 시도인 것 같고 특히 한국에서 얘기되는 게 지하 공간 정보가 없다는 게 많이 지적됐잖아요. 그래서 매번 할 때마다 새로 땅 파봐서 확인해봐야 되고 이런 거를 그러니까 한 번에 이 프로그램이 있어서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제 근본적으로 떠오르는 질문은 기본적으로 없는 정보를 여러분이 새로 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 총합한다는 느낌이 강한데 원데이터를 어디까지 신빙할 수 있냐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큰 궁금증이 드네요. 신뢰할 만합니까? 실제로 해보시니까? 일단은 뭐 이렇게 저희가 이제 공간 정보를 위주로 보통 여기 탑재를 해서 활용들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공간 정보와 연계가 되어지는 다른 데이터들이 있어야지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 데이터들을 목적성에 맞게끔 정비들을 해오세요. 혹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지역 본부들이 있는데 지역 본부들에서도 이제 큐레이트라는 그룹을 좀 만들어가지고 그 지자체에서 뭔가의 목적성을 가지고 할 때 저희가 좀 지원해 드린다든지 컨설팅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역할도 저희가 좀 같이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어서. 그럼 기존 자료의 신빙성도 확인하고 데이터베이스에 없는 건 이제 서로 추가하시기도 하고 하면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로 대단히 협조적으로 나가신 것이네요.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뭐가 이런 이제 관련된 정보를 많이 한 번에 얻을 수 있고 이런 장점도 있지만 이런 정보들을 통해서 재해를 미리 좀 방지할 수 있고 이런 효과도 있다고 들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보통 이제 뭐 많이들 하시는 게 이제 하천 범람 같은 것들이 뭐 홍수가 난다든지 이런 예시들을 사실은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이 건물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사실 이제 그 터레인이 DM이라고 이렇게 지형도 같이 깔려 있는 있습니다. 그래서 고가 뭐 산이나 뭐 이렇게 그 고도가 다시 표현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천에 이제 이 높이 값이 있겠죠. 거기에 이제 가상으로 비를 흘려보는 겁니다. 흘려보게 되면은 여기 이제 범람하는 형태가 나타나지겠죠. 시간당 몇 미리에서 그런 것도 다 데이터로 네네, 해서 가능합니다. 한번 그럼 있나요? 와. 근데 이제 정확도를 더 높이기 위한 노력은 필요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하상 정보라고 하죠. 이제
보통 이제 저희가 항공 측량을 해서 찍게 되면은 이게 수면의 정보가 나아지게 돼요. 근데 사실은 이제 하상 정보가 존재를 해야 되겠죠. 이제 그건 사실 별도로 구축을 하긴 해야지 더 정확도가 높아지는데. 아마 또 별개의 정보 붙여서 할 것 같고 그거는 네. 환경청이라든지 좀 요게 지금 말씀하신 네 맞습니다. 이제 하천 범람 시뮬레이션 부분인데요. 비 내리는 겁니까? 네, 이제 해당 영역을 지정을 해놓고 수익값을 가상의 수익값을 줘서 네. 그 해당 시간만큼의 그 수익값을 이제 제공하게 되면은 어디 지역에 하천이 범람한다는 것을 나타낼 수가 있고 범람 지역에 이제 건물에 대한 노후화라든지 지층이 있는 정보라든지들을 이렇게 자동으로 찾아내주는 시뮬레이션을 사전에 돌려볼 수가 있는 거죠. 저게 지금 현재 전국 단위로 구축이 끝났나요? 아니 계속 하신 중인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게 아니고 시뮬레이션을 자체로 전체를 다 돌려가지고 뭔가 결과를 가지고 있는 형태는 아니고요. 요거를 필요로 하는 적용하는? 지자체들에게 써라고 기능을 만들어 그래서 제공을 하는 형태인 거죠. 이런 기본적인 기능이 있고 각 도시별로 네. 이러한 이제 공간을 새로 만들어서 네네. 이걸 적용할 수 있게 기본 플랫폼을 네. 지금 구축해 놨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그럼 실제로 이거를 아직 활용하는 곳은 없는 건가요? 저희가 올해 그 국토부에서 기반 구축 사업이라고 해서 총 5개 지자체를 공모를 받아서 디지털 트윈 시범 구축 사업이라는 걸 진행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균형 발전 사업이라고 LX가 자체적으로 또 나머지 5개 지자체를 지원을 했습니다. 총 10개의 지자체를 지원을 해서 그 중에서 이제 저희 플랫폼을 쓰고자 하는 지자체는 이제 여기에 자기만의 서비스를 만들어서 탑재를 해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 예시가 양천, 기장, 그다음 울주도 있고요. 보니까 네. 남해, 진천, 곡성, 맞습니다. 기장, 완주. 네. 저는 저런 시스템이 진짜 있으면 미리 이제 비가 뭐 다음 주에 집중호우가 발생할 예정이다. 그럼 미리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어쨌든 저게 이제 정확도가 얼마나 더 향후 높아져야겠지만 이쪽 지역에 있는 분들 뭔가 대비책을 미리 마련한다든지. 그게 이제 별로 그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한계점 있나요? 공사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지자체가 그걸 어디까지 실현하는 의의가 있고 정책으로서. 그쵸, 이제 그리고 시민들이 그 말 듣고 대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 8월과 9월에 강남과 포항에서 호소 났는데 네. 비 많이 그러니까 온다고 했는데도 그리고 그 전에도 환경부에서 이런 시뮬레이션 자료를 만들어놨는데 네. 민원 때문에 공개를 못했잖아요. 우리 집 다 이미 상태 해놨는데 여기 침수 지역이다라고 하면 예. 집값 떨어진다. 실제로 해서. 시뮬레이션대로 홍수 나는데 이거를 공개를 세부적으로 못했어요. 민원 무서워서.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좋은 걸 만들었는데 이거를 실제로 적용할 수 있냐의 문제는 현장 지자체 공무원들의 의지와 용기와 보장 대책인 거죠. 또 국민의 협조와 이거 인간이 하는 거라서. 실행과. 그래서 백신인데 백신을 어디까지 놓냐의 문제는 인간의 손에 달려 있다는. 민원 무섭습니다. 공무원분들 다 지켜드려야 되는데 다 이거 아유 그래요. 네. 고생 많으시다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 되게 한번 보여주시죠. 한번. 건강하시나요? 네. 지금 보시는 게 양천구고요. 양천의 목적은 그 안양천 지역에 범람이 잦죠. 범람의 목적이라기보다는 안양천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그렇죠. 위해서 실제 그 그렇죠. 특정 포인트들에 대해 센서를 박아놨습니다. 그래서 그 센서 정보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안양천을 이용하는 이용 패턴을 분석하기 위한 수변 공간 활용. 네, 뭐 도보 그렇죠, 이동이다, 출퇴근 이동이다, 그런 자전거 것도 돼요? 이동이다, 뭐 이런 것들을 찾아서 넘어가 버렸네요. 그러니까 지금 안양천이 저 순천만하고 울산이 현재 국가정원 지정됐잖아요. 세 번째로 지금 지정되고 싶어서 지자체들이 연합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활용 방안으로서. 와,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관련된 정보를 넘어서서 무언가 데이터를 더 많이 입력하면 입력할수록 또 다양한 분야의 산업으로도 발전시킬 수 있고 도시를 어느 쪽으로 발전을 시켜야겠구나라는 계획까지 다 세울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네요. 네. 누가 걷고 누가 자전거 타는지 이런 정보까지 나타난다고 하니까 한번 약간 보여주시죠. 너무 신기한데요. 네, 아까 앞서 이게 모니터링하는 네. 내용이고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지역이 안양천 지역인데 네. 요 지역에 제가 이게 영상이어가지고 네네. 요 지역에 이제 그 안양천 지역만 따로 영상을 또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 지역을 또 왜냐하면 좀 개발을 하기 위해서 그 계획 아까 조감도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계획 이제 공원을 만들었고 이 표시가 되어진 지역들이 이제 그 실제 센서가 박혀져 있는 지역들입니다. 이제 실제 출입구 정보 위치들인 거죠. 그걸 가지고 사람들의 이동 방문자 수라든지 방문자의 패턴을 보면 도보 선택, 뭐
자전거 타기 통행 수단의 주 목적으로 뭐 이런 식의 이제 패턴을 분석해서 결과들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고요. 혹시 안양천은 혹시 관심 많으시네요. 양천구에서. 양천구 소장님이 의지가 강하시다고 듣고 있는데. 그래요? 네. 네. 저런 시스템까지 또 같이 더해지면은 뭔가 더 좀 풍성한 데이터가 많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저렇게 들어요. 나와주면 이제 이렇게 활용도가 높으니까 네. 우리 국가정원으로 지정해달라고 할 때도 이제 근거 자료가 될 수도 그쵸. 있고. 실제 사용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디지털 트윈에 대한 이야기를 더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박사님 그 일기 신도시 재개발 얘기 지금 계속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런 디지털 트윈 적용해서 먼저 리허설 해보면 좀 어떨까요? 저는 지금 계속 떠오르는 거는 이거는 구도심보다는 신도시 개발할 때 좋은 것 같아요. 공장주 개발한다거나 그러니까 기존의 지역을 재건축한다거나 할 때는 좀 약간 제한적이라는 느낌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담당하시면서. 아닙니다. 이게 충분히 그러니까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구도심 개발을 하기 위해서 예전에 이제 도시재생 관련해서 이슈 정부 정책들을 많이 진행을 했었잖아요. 그때도 이제 분석들을 많이 했던 게 해당 유동 인구들, 도시에 대한 노후화 정보들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빅데이터 분석 형식으로 많이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이런 이제 기존의 실제 센서라든지 유동 인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바로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없다 보니까 거기에 만약에 필요하다라면은 뭐 센서를 박던 혹은 뭐 수직 뭐 증축도 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실제 그 수직 증축을 올려보고 이런 식의 그런 여러 경우에 가지 일조라든지 바람 네, 같은 추가적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수직 증축이 되었을 때 그 증축된 건물에 의해서 다른 지역의 일조 피해를 운명에 대한 피해를 어떻게 주고 있는지도 다 분석이 가능하다 보니까 뭐 일조 분석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보니까 지금 우리 차장님께서 준비해 오신 자료가 되게 많아서 사실 우리가 이야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건 되게 제한적이고 눈으로 보는 네. 게 이런 게 되는구나라는 걸 이해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지도 좋아하는 사람으로선 네. 눈이 즐겁네요. 지도 아주 즐거운 정보들이 나와서. 지도 보는데 저만 봐도 별 좋을 것 같은데. 네, 다양하게 막 네. 움직이는 지도를 보고 있으니까요. 이건 뭘까요? 이건 일조는 아니고 이 경사도를 분석하는 네. 겁니다. 경사도 분석 이게 바로 됩니까? 네, 경사도나 구역을 정하면서 보여주네요. 네, 필지를 선택해도 되고 얘는 이제 경사 방향이고요. 이 경사 방향 분석을 통해서 물길 같은 것들을 찾아내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석들이고요. 저게 전국토의 모든 산의 경사도가 나온 건 아직 아니죠? 이런 제가 이제 정한 지역에서 그쵸? 그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아까 앞서서 차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런 플랫폼을 가지고 있으면 각 지자체별로 네. 이거를 뿌려두면 각 지자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데이터를 입력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저렇게 지도에서 표시했을 때 여기가 얼마인지 뜨는 거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으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데이터들이 네. 있어요. 기본적인 지형에 대한 정보들도 있고 영상에 대한 정보와 그 LOD1이라는 그 건물에 대한 정보들을 기본적으로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네. 거기서 분석하고자 하는 분들은 거기서만 분석을 하셔도 되고 필요하신 지자체들은 좀 더 세밀하게. 고정밀의 이제 그 지형을 표현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직접 찍어서 직접 올릴 수도 있는 거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기존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래야지 이것에 대한 신뢰도가 그러니까요.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저렇게 이렇게 막 산 얼마나 높고 낮은지 몇 도인지 막 이런 거 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근데 확실히 저거는 말씀드리니까 드론이나 항공으로 해서 새로 만드시는 방식으로 하겠네요. 그쵸. 찍어가면서 정보를 흡수해서 지자체를 그렇죠. 데이터베이스 목록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 것 같고 경사도 문제를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에서 제공하는 게 현재의 수준인 거예요. 예. 보시는 수준이 국가에서 제공하고 있는 수준인 거고요. 이제 더 들어가는 건 이제 지자체들의 네, 내나 이제 각 부처들의 의지와 네, 맞습니다. 필요성인 거죠. 맞습니다. 얘는 이제 토공량 분석하는 건데 이렇게 택지 개발을 했을 때 어디에 성토가 되고 어디에 절토를 해야 되는지를 수치화시켜서 결과값을 좋네요. 제공해주는 이런 게 쓰이고요. 이건 뭐예요? 바람인가요? 예, 바람길에 대한 분석입니다. 지구 전체 바람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건 도심 지역의 바람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바람 좀 보죠. 네. 그 바람길 얘기는 도시 얘기 많이 나오니까 요즘에. 네네. 바람이 도시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가요? 그게 그래서 열섬 현상이 나서 덥고 겨울에 보면 특히 여의도 걸을 때 바람 차갑잖아요. 여의도 건물 사이 빌딩풍. 칼바람 예. 정말 심하죠. 그게 설계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그 여의도는 거죠. 설계 잘못한 거네요. 뭐 그렇게 여의도가 그 하수 처리는 잘해놨는데 빌딩에서 바람풍 문제는 좀
비트코인 풍경이 좀 못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과 이 건물 간의 협의는 없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각자 했죠. 원래 계획가 달랐잖아요. 여기는 원래 3부 부처 다 들어오고 네. 좀 짜임새 있는 방식을 했는데 김승우 씨가 설계한 원래 지도를 봐도 풍량 고려는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건 그때는 그 개념이 없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 60년대에는. 네. 그래서 이제 그 바람에 대한 풍속이나 풍향을 지정을 하고 네.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영역을 지정 후에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리게 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바람이 어디서 어떻게 불고 바람의 벽을 막아서 어떻게 흘러가고 어느 지역에서 바람의 강도가 세지고 하는 것들이 저기 세네요. 노란 거에 네, 대해서.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저긴 겨울에 이제 걸을 때 나타나는. 피해야 되는 추운 추우니까. 너무 신기한데요. 이게 혹시 갑자기 떠올랐는데 네. 바다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계신가요, 이거를? 해류. 아니요. 해류는 아닌. 기상청에서 이제 그 바람 장미라고 해서 그 바람에 대한 방향과 바람풍에 대한 정보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정보를 가지고 이제 시뮬레이션 시키는 기초 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고 해류는 없군요. 해류는 없습니다 아직. 그럼 섬 같은 경우는 대상이 되시죠? 섬들에 대해서는 이제 경사도라든지 네네. 섬은 그러니까 관리하는 영역에 들어가시나요? 그치, 섬도 땅이니까. 땅이니까 들어가는 거죠. 저희가 이게 특정화시키지는 않습니다. 뭐 지금 그 환경부에서도 사실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기 해수부 쪽에서도 이제 제가 사실 이게 얘기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얼마 안 되면 뭐 저번 자르시면 주에 되니까. 지금 해군 쪽에 가서 뭐 관련된 강의를 하고 왔는데 해군 쪽에서는 이제 해저 지형을 이렇게 올리고 싶어 하시니까 그렇죠. 올려가지고 해저 지형의 형태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이제 해저 개발을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계획을 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하자고 연락이 왔었는데 아마 이제 그거는 또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거기 따른 이제 응용이 되어질 수 있겠죠. 실현 가능한 그런 거죠. 네. 지금 전주 지역 말고는 어디가 지금 또 실질적으로 이런 디지털 트윈이 좀 상용화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뭔가 만들어져 있는 그런 지역도 어디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면 이제 단순하게 건물만 올리는 게 아니라 이제 이걸 운영하기 위한 이제 플랫폼이 존재를 해야 되겠죠. 네. 그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들은 이제 서울 대표적인 게 서울이고요. 서울과 인천 등이 네.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 플랫폼을 쓰고 있는 지자체들은 아까 균형 발전 지자체들을 쓰고 있고 나아가서 지금 뭐 전북이나 경북도 저희 걸 쓰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계시고요. 그리고 뭐 양천, 울주, 뭐 아산 뭐 등등이 이제 저희 플랫폼 현재 쓰고 있는 형태인 거죠. 경북 울진, 네. 충남 아산, 네. 뭐 장성 이런 식으로. 네, 장성, 곡성 뭐 이렇게 남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런 그러면 플랫폼에 대한 이용은 각 지자체만 가능한 건가요? 기업이나 개인들도 이런 거를 이용할 수 있다면 사실 뭐 다양한 분야에서 마케팅에도 활용할 수도 있고 토지 개발에도 활용을 할 수도 맞습니다. 있고 부동산 투자에도 뭔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렇죠. 공부를 좀 해보니까 디지털 개념 자체가 산업계에서 먼저 나온 것 같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상업성이 존재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떤가요? 이게 스마트 시티에 기반되어져 있는 거다 보니까 네. 이제 도시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에 대한 이제 그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이제 이게 3차원 데이터도 하나의 공간 정보이고요. 이 공간 정보는 국가에서 이제 그 특정 해상도와 위치 정보에 대한 그 공개를 제약을 걸어놓은 제도적으로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네이버나 이런 지도 서비스에서도 보시면은 뭐 군사 지역이라든지 그렇죠. 국가 보안 시설들은 다 안 음영 보이죠. 처리가 되어져 세계치를 있어요.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되어져 있듯이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제 위치 정보나 이런 거 제공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대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대국민들에 대한 니즈가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자체적인 샌드박스를 만들고 있는 중이거든요. 샌드박스망을 만들어서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 베이스로 이제 구동이 되고 있는 상태여서 신청을 하신 그런 일반인들에게 자원을 할당해 드리고 필요한 데이터들을 그쪽에 내려드려서 필요하신 분석 도구를 가져와 직접 분석해서 들고 나가실 수도 있고 저희 플랫폼을 활용해서 분석된 결과를 심의를 통해서 들고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제가 제공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분야 뭐랄까 그 성격에 따라서 공개하는 방식도 다르고 시기도 다를 것 같네요. 맞습니다. 네. 뭐 상하수도는 공개할 수 있을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가 오히려 위험한- 더 이제 보안이 좀 강한 왜요? 하긴 그 아무래도 보안 공무원 시설 배수지도 다 색칠해 있죠. 맞아요. 네. 왜요? 그 간첩이 독탈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본 배수진 다 처리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렇네요. 네, 맞습니다. 상수도가 훨씬 더 이제 보안이 강한 형태의 데이터. 특히 상수도는 타면 끝이죠. 그런 게 또 있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답사하면서 사용하는 지도 활용법이라는 게 있는데 크게 겹치는 것 같네요. 배수진은 예민한 부분들인 거고 맞습니다. 군사 위험하고. 네, 맞습니다. 사실 근데 기관들이나 지자체가 활용하기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차장님께서는 이런 디지털 트윈이 어느 방면으로 활용이 되면은 굉장히 효용성이 더 높아질 거라고 좀 보셨습니까? 사실 좀 이게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서비스 기획을 내가 기획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쵸. 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범위가 따라. 너무 다양할 거라고 예상이 되어지거든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하와 지상과 공중까지 모두를 다 아우르는 서비스가 가능하다 보니까 이건 너무 이제 특정 곳에 활용할 수 있다고 딱 지정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사실. 그러니까. 네. 이 데이터를 활용을 얼마나 잘 하는지에 따라서 그 도시의 향후의 발전의 뭔가 방향, 속도를 다 가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산업에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한다면 정말 뭔가 더 빠르게 다르게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사례를 좀 더 보고 싶거든요. 어떤 데이터들이 더 나올 수 있는지 지금 사례 가지고 온 거 중에서 저희 반밖에 못 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이제 엑스포 유치로 주목하고 있는 부산을 한번 보면 어떨까요? 오시리아 시 있나요? 아, 네, 잠깐만요. 예. 천천히 찾아보시면 서울이네요. 아, 네, 얘는 이제 서울시 그 기상 대기질 제공하고 있는 대기질 현황들을 이제 모니터링하기 위한 형태고요. 천천히 이렇게 보시면 하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씩 그래서 하나씩 설명해 주세요. 측정소마다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이렇게 표출해주는 형태이고요. 얘는 이제 도시 숲 시뮬레이션이라고 해서 특정 택지 개발을 할 때 해당 이제 그 기상 정보와 해당 영역을 제가 지정하고 이 안에 도시 숲을 내가 어떻게 조성을 하겠다. 왜냐면은 나무마다 탄소 흡수를 하는 탄소 흡수 양이 있어요. 양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나무들을 어떤 수종을 가지고 얼마만큼 배치를 했을 때 그 지역이 탄소가 어떻게 절감이 될 거다라는 것들. 수종과 몇 그루 어디에다 심을 것인지까지. 그 게임 좋아하는 사람 다 알고 있는 심시티가 떠오르네요. 네, 맞습니다. 네. 나무 뭐 심냐에 따라 달라지고 뭐 덜 만들면은 주민들 폭동나고 그래요. 이렇게 뭐 제가 직접 건물들을 배치시키고 아까 심시티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이게 이제 하나의 라이브러리인 이렇게 음영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실제 특정 건물에 내가 이 그리드를 줘가지고 예를 들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 시간이 흘렀을 때 음영률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이렇게 결과를 제공해 줌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그러면 또 높이는데도 네, 그렇게도 활용이 가능하고요. 이제 관제 쪽에 보통 많이 쓰여요. 보통 이제 인허가 업무를 할 때 건축 인허가 업무를 할 때 보통 많이 쓰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뭐 건축이나 뭐 시행 사업을 하는 분들이 이런 거를 다 이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 네네, 버전의 맞습니다. 시뮬레이션이고 이거 같은 경우는 정말 다양한 데이터가 있는 시뮬레이션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그 사실은 이렇게 한번 구축을 해두고 나면은 갱신이라는 이슈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그쵸. 도시는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는데 지형도 한번 만들어 변하고. 놨던 것들은 갱신하기가 사실 어렵잖아요. 일반 지도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이제 3차원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제 건물 인허가 업무를 받아가지고 여기에 공사 허가를 냈는데 지금 서비스가 되고 있는 건물은 예전 과거 건물의 형태의 서비스가 되어지는 거죠. 그 중에 하나 이슈가 그 지자체에서는 인허가 업무를 받을 때 건축 도면을 받게끔 되어져 있어요. 도면을 받아 2D 도면이긴 하지만 물론 이제 최근에 법이 좀 개정을 하면서 국가 공공 건물들 그게 한 1,000억 이상의 규모는 무조건 빔이라고 3차원 데이터를 무조건 만들어야 되는 걸로 이제 제도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런 데이터가 있으면 이제 업데이트가 가능하겠죠. 근데 그러면 2차원 도면을 가지고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필요하거든요. 갱신의 목적으로라도. 그래서 자기가 사실 그 부분을 조금 만들었어요. 얘가 실제 설계 도면을 가지고 이제 아파트를 자동으로 모델링을 만든 겁니다. 만들어지는 과정인 거군요. 저희가 만든 거를 층별로 올리는 거고요. 이제 그게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갱신에 대한 걸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계속 반영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가장 아쉬운 점은 표준화가 안 이루어져 있어요. 도면 정보들이. 그렇죠. 네, 다 제각각이지. 네, 너무 제각각이어서
자동화시키는 프로그램 만드는데 불구하고 이제 한계점이 계속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지자체도 시기 따라 다르고 뭐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다 달라요. 사실 행정 업무도 다 달라요. 저희가 뭐 건축 인허가 서비스를 하고 하는 거라든지 도로 조명 인허가 서비스를 한다든지 이런 범용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지자체마다 업무는 같지만 프로세스가 다 다르다 보니까 너무 다 이제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를 만들어 서비스 해주면은 특정 지자체만 쓰는 형태가 되어져서 저희가 만든 서비스는 사실 좀 범용적인 형태. 그렇죠. 그러다 보면 좀 라이트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 공배수만 해야 네, 되니까. 맞아요. 그래서 직접 지자체들에게 필요한 서비스 직접 만드세요. 저희가 개발 환경을 아예 내려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것만 만드시고 이제 네, 보내는 맞습니다. 게. 그런 목적이 강하고요. 네. 그런 게 이제 조금만 더 표준화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어차피 기능은 저희가 만들어 뒀으니까 자동화시킬 수 있는 물론 반자동화죠. 네. 전처리 작업을 조금 하고 그렇죠. 이제 자동으로 3,000까지 올리는 게 만들어졌으니까 그런 게 있으면 이제 정말로 활용성이 훨씬 더 높아지는 플랫폼의 형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확실히 앞으로 만들어질 도시에 대해서 더 매력적이겠네요. 네. 이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될까요? 시스템이라고 해야 될까? 네, 맞습니다. 앞으로 만들어질 도시를 미리 우리가 그냥 아예 딱 세팅을 해놓고 보는 거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기존에 있었던 곳은 아까 막 이렇게 뭐 막 집 있는데 그 위에다가 공원 만들어 놓고 뭐 이런 거 보면은 전 자꾸 이제 약간 사업적 관점으로 그렇죠. 궁금해서 부동산 우리가 막 알아보고 할 때 이 자료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개인들은 이제 접근하는 게 제한적인 거죠. 허가가 필요하고. 제한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 위치와 높은 해상도는 지금 서비스가 공개를 못하게끔 막혀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상용 어느 정도까지 접근이 가능한 거죠. 상용적으로도. 맞습니다. 네. 그것도 그러면 내년 하반기에 같이 제한적이지만 정보 이 시스템에 접근하는 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개인도? 궁극적인 목표는 당연히 이제 대민 서비스를 하기 위한 게 궁극적인 목표로 저희가 가져가야 되는데 법률적으로 허가 가능한 범위까지. 그렇죠. 네, 그런 이제 제도적인 부분들을 좀 해결해야 되는 요소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 보니까 그런 거에 따라서 언제든지 저희는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사실 일반적인 국민들도 워낙에 그 내비게이션이나 뭐 티맵, 네이버 지도 이런 거를 워낙 많이 활용을 많이 해서 지도라는 것 자체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뭐 땅, 뭐 투자 이런 거 관심 있는 분들은 지적 편집도에 굉장히 또 익숙해져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토지 이음 뭐 이런 사이트 들어가서 그 관련된 토시 정보를 보잖아요. 그래서 지도 연결되면은 거기에서 막 이렇게 항공 사진도 이렇게 보고 하는데 그런 시스템처럼 뭔가 저런 정보가 제한적이긴 하지만 저런 내용들이 같이 담겨 있으면은 너무 편리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건 이제 결국에는 위치 정보를 없애고 해상도를 떨어뜨리면 서비스가 가능한 거예요. 잘 안 보이게. 마치 구글이 한국 서비스하기 위해서 해상도 떨어뜨린 것처럼. 남의 나라 거는 선명한데 한국만 들어오면 갑자기 흐릿해지는. 하지만 그거라도 낫거든요. 없는 것보다. 한국 앱이랑 맞춰가면서 하다 보면. 그 정도 가능하겠네요, 확실히. 그렇죠. 궁극적인 목표는 어쨌든 대민도 다 쓸 수 있게끔 저희가 공적 역할을 수행을 해야 되는 게 저희의 의무니까 대민들 다 쓸 수 있게끔 저희는. 그리고 또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허용 범위가 늘어나면 그만큼 쉽게 반영할 수 있는 거고. 맞습니다. 이게 보니까 제가 이해한 큰 두 개의 물줄기는 뭔가 이런 도시를 계속해서 개발시키고 발전시키고 새롭게 뭐 만들어 나가고 이런 데도 도움이 되지만 앞서 이제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이제 백신 같은 역할이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문제가 생기기 전에 혹은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거를 어떻게 극복을 해낼 수 있는지 어떻게 좀 대비를 할 수 있는지 이런 큰 두 개의 물줄기로 이런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정말 이제 나중에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산업이나 다양한 지자체에서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면은 되게 뭔가 달라질 것 같아요. 도시가. 갑자기 데이터 가지고 누가 와가지고 여기는 뭐 이런 데이터 자료에 기반해서 이렇게 바뀝니다. 뭐 이런 얘기 하면 지금은 저 데이터 어디서 가지고 온 거지? 하는데 내년, 후년 가면은 뭔가 신빙성도 생길 것 같은데요. 일단 행정에서 먼저 이제 접근을 해서 이걸 행정을 이 베이스로 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여러 지자체들이 이쪽으로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어디서 제일 많이 관심 갖나요? 그러니까 일단 예산이 있는 지자체들은 당연히 일단 기본적으로 트렌드화가 되어져 버렸으니까 이제 많이 하려고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좀 예산이 뭐 부족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이런 이제 국가 정부 자체에서 지원하는 형태를 활용을 하거나 저희랑 이렇게 같이 이렇게 활용을 하는 지자체들도 계속 요구들이 있어서
빠른 시일 내에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거는 계속 늘어날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네, 맞습니다. 워낙에 매력적이고 이게 네. 확실히 이게 미래지향적이라 네. 공무원분들도 일하신다는 느낌도 들고. 네. 왜 이런 저는 이런 딱 내용을 접하고 나선 처음에는 그냥 뭔가 그 땅의 깊이나 그냥 관련된 정보를 그냥 가상현실에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게 해주는 건가 그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네. 플랫폼을 보여주시고 시뮬레이션 돌려서 이런 것들이 활용 가능합니다. 이런 것도 볼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지금 눈으로 직접 보고 나니까 저 갖고 싶네요. 그러니까 네. 부동산 익숙하신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네. 토지 이음의 3차원 정보가랄까. 그러니까요. 사실 저는 예. 저도 토지 이음에 딱 익숙하시니까. 토지 이음 되게 자주 보거든요. 그냥 궁금해서 그렇죠. 여기는 뭘까? 수능 궁금하잖아요. 삽사다 그냥 열어보잖아요. 뭐 그러니까요. 이 녹지는 지금 영원히 녹지일까, 개발 예정지인가, 네. 내가 안 속기 위해서는 하고 그러는데. 3D 버전으로. 사실 이제 상하수도부터 해서 여기 건물 지었을 때 바람 위치라든지 네. 옆 건물 지어졌을 때 해가 가리냐 안 가리냐는 그쵸. 것도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이거 정말 무궁무진하겠는데요. 네. 사용 방식이. 그러니까 단순하게 3차원 지도 서비스를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아닌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고 보통 그렇죠. 얘기를 많이 하죠. 예전에 구글 어스 같은 것도 사실 3차원 그냥 지도 서비스인 거잖아요. 그렇죠. 단순한. 근데 그거에서 넘어가서 이 안에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이제 매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이렇게 또 다른 그 아까 뭐 바람이나 뭐 물이나 뭐 이런 거 다양한 플랫폼 안에서 이걸 서비스라고 해야 되나요? 네. 뭐라고 해야 되나? 기능들을 보여주셨잖아요. 네네. 이 기능 외에 지금 뭐 개발 중인 기능들도 더 있나요? 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기본적인 제어를 하기 위한 기능이 있고요. 그다음에 분석하기 위한 분석 기능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범용 서비스가 있습니다. 앞서 이제 뭐 바람길이라든지 네. 혹은 이제 그 하천 범람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하나의 범용 서비스 영역이고요. 이런 분석 기능들을 가지고 자 지자체들이 특화 서비스를 자기만의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분석 기능도 좀 더 더 다양화시킬 예정이고 지자체들이 이 기능을 좀 더 효율적, 좀 쉽게 쓰게끔 하기 위한 그 경량화시키는 작업들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갑자기 좀 전주 쪽에 문화재 관련을 네. 보여주셨는데 갑자기 떠오른 게 그러니까 라이더 기능을 사용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하 이제 측량까지 하시는 건데 네네. 그 정보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제공하시거나도 하시는 건가요? 말하자면 저희 매장 문화재 같은 걸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측도 가능해요? 라이더라는 게 그 굉장히 지금 세계적으로 굉장히 고고학계를 흔들고 있는데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흐름들이 보여요. 땅 속의 매장 상황들이. 그래서 앙코르와트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몇십 배 넓습니다. 그게 라이더로 찍으면 보이거든요. 근데 찍을 때 그런 부분까지 같이 지금 다 취합을 하고 계신지 정보를. 그러니까 저희가 다 데이터를 취합하는 기관은 아니어서 그걸 취합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그런 걸 이 DT를 활용해서 뭔가를 서비스를 해야 되겠다라는 지자체나 기관이 있다라면은 그건 자기들이 하겠죠. 이제 올리는 거죠. 전주 가능할 것 같은데. 저런 지역 같은 경우는 저런 게 많으면 이런 플랫폼을 활용해서 각 지자체별로 뭔가 이런 데이터를 그 플랫폼에 입력시키는 거죠. 맞습니다. 진짜 얘는 이제 신기하네요. 말씀하시죠. 문화재 관련인데요. 그 보통 문화재마다 그 형상이라는 구역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기준으로 뭐 구역별로 1구역은 이제 건물이 높이가 뭐 10m 이상 올라가면 절대 안 된다라는 이제 구역에 대한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존 건물들 중심으로 해서 해당 문화재가 구역별로 이제 위배되는 건물들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뭐 찾아주는 거고요. 지금 저기 뾰족뾰족 튀어나온 건 위배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위반.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이러한 그렇죠. 제도가 만들어진 과거에 지어졌던 건물들이겠죠. 그러니까 저런 건물이 인기가 좋죠. 네. 저거를 헐지 않는 이상. 헐지 않고 기존 그냥 앞으로는 저는 높이를 못 올라가는데 리모델링만 해야 되는 그렇죠. 거죠. 리모델링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서울도 궁 주변에 저런 건물은 굉장히 값이 높더라고요. 그런 또 고공뷰를 아이디어가. 볼 수 있는 곳이라고. 근데 저런 정보를 저렇게 그냥 엔터 한 번으로 쫙 떠 있는 거를 볼 수 있으니까. 네, 신규 건물이 들어섰을 때는 어디 지역에 그렇죠. 어느 구역이 위배가 된다는 것들을 자동으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서 이제 행정적 그 인허가 업무에 보통 활용들을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정말 편하겠네요, 이거. 그렇죠. 인허가 하는 분들. 네. 보통 나가서 측량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 건물 데이터 가지고서 딱 그리고 이거는 그러면은 몇 미터까지 제한이니까 여기까지만 지을 수 있습니다. 이 자료로 보여주시고 맞습니다. 바로 그러니까 결과 확인이 너무 간편해지는 거죠. 서로 좋은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맞습니다. 말씀 중에 서울시에서 그 경관 같은 거 부탁할 때 그거 쓴다는 게
그 심의위원들이 현장 안 나와도 되니까 더운데 네, 맞습니다. 정말 좋은 거죠. 네.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와. 네. 자, 추가적으로 어떻게 더 보여주실 영상 자료 있으신가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방송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 꼭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 계시다면. 요 디지털 트윈 네. 국토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디지털 트윈, 그러니까 LX 플랫폼이라는 타이틀로 저희가 이제 이런 플랫폼을 만들어서 만들고 있는 중이고요. 네. 지금도 계속해서 고도화를 하고 있는 중이고 사실 이제 많은 지자체들이 저희 플랫폼을 활용하기를 저희는 사실 바라죠. 많은 분들이 쓰셔서 그리고 직접 만드신 그런 서비스 모델들도 결국엔 다 공유를 할 수 있게끔 그렇죠. 하고 있는 목적이다 보니까 혹시라도 이제 이런 지자체 관련자분들이 보신다라면은 아주 적극적으로. 경쟁력이 있습니다라는 거고요. 어떤 경쟁력인지 몇 가지만. 일단 성능적인 요소도 저희가 좀 꽤 빠른 편이어서 네. 이게 3차원 데이터가 아주 무겁습니다. 무거워서 그렇죠. 이게 웹상에서 올려서 돌리기에는 사실 좀 무거워서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컴퓨터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용량이 아마 다운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걸 저희가 경량화시키는 작업들을 아주 잘 해서 일반 PC에서 좀 잘 돌아가게끔 저희가 서비스를 만들어 놓은 상태고요. 혹시 어떤 의미에서 해상도 떨어뜨리는 게 그 용도일 수도 있겠네요. 네. 경량화를 네, 위한. 맞습니다. 저희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좀 이런 렌더링 효과를 좀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CS 버전으로 보통 돌리거든요. 네. CS라고 하면 네. 이제 PC에 설치를 해서 돌리는 프로그램들, 아예 시스템을 설치를 네, 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그 효과가 극대화가 돼서 잘 보이거든요. 너무 멋있게 잘 보이거든요. 게임처럼 아주 멋있게 잘 보이는데. 아니 구글어서 쫙 구겨질 때 그런 느낌처럼. 구글어서는 요즘 물론 이제 비교할 수 없지만. 없지만. 요즘 너무 이제 수준이 낮아지고요. 뭐 이해합니다. 네. 그런 것들도 저희가 또 같이 만들고 있는 중이어서 이제 많은 지자체들이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LX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우리 박청 차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도시의 미래를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기술에 대해서 디지털 트윈이라는 단어도 사실 저는 그냥 신문에서만 봤지 처음 이런 장면으로 구체적으로? 봤거든요. 이제 지도 좋아하시는 우리 예. 교수님도 좋아하셨고, 박사님도 좋아하셨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땅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저런 정보 보니까 귀가 솔깃한데 앞으로도 실생활에서 우리가 뭐 투자 그러니까요. 용도도 생각할 수 있고 다양한 산업에서도 활용할 수 있겠지만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또 불러주세요. 이제 특집으로 했는데 다음번 도시아사 때 박사님이 정프로님 이렇게 좀 쉬라고 하고 한 번씩 오셔도 좋은데. 네. 번갈아서. 자, 정프로님이 사라지시는 날 제가 한 번씩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